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아무래도 좀 기본 체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과 미국은 뭐 당연한 거고 미국, 중국, 일본의 요즘에 뭘 보면 좀 알 수 있냐면요.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ETF들 보면은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글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했을 때 한국 ETF가 MSCI의 한국 ETF가 꼬박꼬박 상위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ETF 국가별 ETF를 봤을 때 아시아에서 어떤 경우 뭐 대만은 물론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중국, 일본보다도 좀 앞순위에 거래대금이 많이 몰릴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떠냐면 일본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대만까지도 비슷한데 한국은 거의 어, 거래대금 한 1,500 종목 안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외국인들의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잖아요. 한국 시장에 한국 시장 자체를. 그래서 요즘에 우리 시장이 약간 그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대표주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하이닉스나 이제 이 대표주들이 그러니까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맛이 없는 거죠. 맛있는 게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반찬 재료는 많은데 맛있는 게 아주 메인 요리가 없는 밥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주 안 좋았는데 어제는 그 미국에서 진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나스닥이 3% 넘게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특히 뭐 애플이라든가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 IT 그리고 특히 반도체 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퀄컴이라든가 인텔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58%나 올랐습니다. 어제.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오늘 이어졌고요. 이런 날, 오늘 같은 날은 뭐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동안에 많이 못 갔던 또 반도체, 코스닥 반도체 쪽도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매수를 좀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뭐 매수하지 않은 것도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다음 주까지는 비중을 늘리기가 어렵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다음 주 그러니까 저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이제 해제 이 조치 관련돼서 지금은 일단 화장품주들이 뭐 엄청나게 잘 간 그런 상황입니다. 리오프닝의 거의 대장주 같이 움직이고 있죠. 요 며칠 계속 그랬는데요. 뭐 특히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여성들의 그 색조 화장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아주 예민하게 좀 뭐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음, 화장품에 이제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행, 이 조금씩 그 이제 업종을 좀 달리 해가면서 지난번에 처음에는 엔터, 그죠? 달리 해가면서 리오프닝들이 관심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뭐 화장품도 갔고 또 여행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좋은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 뭐 엔터도 마찬가지고 카지노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그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일반으로 이제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마스크를 벗는 순간 거의
이제 과거와 거의 유사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리오프닝은 지금은 최고의 모멘텀을 가진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주 아주 힘든 한 주를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온 게 또 한 주 마무리를 그나마 괜찮은 상황으로 연결을 지었기 때문에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일단은 주 초반에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한국 시각으로 5일날 이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나올 텐데 0.5%포인트 정도로 이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일날 한국 시장이 미리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일날 살짝 이제 여러 가지 관심 종목들 담아놓고 지켜보다가 흐름을 좀 지켜보다가 3일이나 4일날에는 약간 사고 싶었던 종목을 사는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하고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566종목이 올랐고 294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1.03% 올랐고 코스피 100종목은 1.48% 올라서 시총 상위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코스닥은 1079종목이 올랐고 291종목이 빠져서 1.4% 올랐고요. 역시 코스닥 150이 2.09% 올라서 코스닥 모두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훨씬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인만 팔았고 코스닥은 기관만 샀는데, 기관이 오늘 양쪽 시장에서 아주 그 매수의 주요 주체가 됐었고, 특히 금투와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금투가 거의 뭐 혼자 매수하다시피 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 16원 넘게 내렸고요. 제유가 3.27%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선물이 또 1%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따가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그 시간 외 거래에서 또 흐름이 이제 하락세 전환된 종목들이 많은데, 특히 반도체가 IT와 반도체 뭐 쪽이 조금 안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기사가. 그래서 이제 적으로 반도체는 조금 오늘은 좋은 흐름이었으나 조금만 더 다음 주에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어제 실적 호조에 따른 해외 증시 급등에도 시간 외 실적 부진 반영으로 약보합 출발한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중국과 홍콩 증시 급등, 그리고 원화 강세폭 확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리고 코스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의 영향으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도체와 IT 중심으로 상승했다. 코스닥은 어제 미국의 빅테크주 실적 호조 및 기관 순매수 힘입어 지수가 이제 상승 마감했다는 제목으로 빅테크주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원달러 환율 안정세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나왔고요. 또 5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게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인수위원회에서 원전 비중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일단 화장품주들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여성들 색조 화장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쓸 거고 많이 팔릴 거다라는 그런 소식에 뭐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여성 화장품들 만드는 업체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마스크를 벗는다, 이제 리오프닝에서는 거의 종지부를 찍는, 그야말로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징적인 느낌이어서 이제 엔터 또 화장품, 여행, 오늘 여행도 잘 갔거든요. 그런 종목들 이후에 이제 뭐 카지노라든가 또 뭐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에게도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승 그 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시총상위주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4% 넘게 올랐는데, 시총상위주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놀라운 거, 저는 뭐에서 놀랐냐면 와 4% 넘게 올랐구나 했는데도 아직도 67,000원대. 야, 얼마나 빠졌던 거야? 그러면 64,000원대까지 빠졌다는 거 정말 이거 맞냐? 이거 실화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걸 새삼 느끼게 돼서. 그리고 LG화학이 또 3%대 상승이 나왔고요.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5.5%대.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총 1위 종목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기관이 지수를 그냥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이끌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HLB도 4%대 상승이 나왔고, 천보, 알테오젠, CGN이 3%대 올랐습니다. 자,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섬유 의복 업종이 3%대 올랐는데요. 성한이 11%대, 형제엘리트가 6%대, FNF가 5.22% 올랐고요. 음식료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고려산업 7%대, 팜스코와 선진이 5%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3%대 올랐는데 서전기전 10%대, 프리엠스 6%대 올랐지만 역시 에코프로비엠이 5.51%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경하이테크도 4.62% 많이 올랐습니다. 빠진 업종은 음식료, 담배.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음식료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대주산업이 12%대, 한국맥널티 8%대, 하림과 마니커 FNG 5%대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대웅제약이 4.27%, 신원생명과학과 유나이티드제약이 3%대 올랐고요. 일동홀딩스가 8%대, 일동제약이 6%대 하락을 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 제약에서는 9.43% 제일 많이 올랐고, 네이처셀, 대한유팜, PCL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진비엔지가 4%대 하락했고, 알리코제약, 휴메딕스, TNR바이오펩 순으로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1971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삼성전자, 코스닥의 펄러비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LX 세미콘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순으로 많았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카카오게임즈, 펄러비스, 아프리카TV, 심텍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디스플레이, 삼바, 하이브, 메리츠금융지주, LG생활건강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서진시스템, 심텍, 카카오게임즈, 다원시스, CGN 순이었습니다. 자, 위메이드 오늘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주식을 일부 처분했다 하는 소식이 나왔고, 이제 장 마감하고 공시가 나왔는데 424억 8천만 원어치 팔았기 때문에 아주 적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식 처분으로 인해 위메이드는 2018년도에 투자를 한 이후에 4년 만에 20배의 성과,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또 위메이드의 수익 구조에 또 담기게 되는 어떤 개선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게 되는 거니까 좋은 위메이드 주주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엔터주에서 미국의 그 ETF 운용을 하는 ETC라는 회사가 한국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 주가를 추종하는 ETF 상장을 위해서 투자 설명서를 제출했다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시한 종목명이 K-팝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총 1,000억 원 이상의 엔터주들이 ETF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나 보니까 하이브가 10조가 넘으니까 하이브, 또 JYP 엔터, SM, YG 엔터 이렇게 들어갈 거고, 또 큐브 엔터, RBW, FNC 엔터도 들어갈 거고, 또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초록뱀 미디어, 콘텐츠리 중앙, 또 쇼박스, 뉴, A스토리, 키이스트, 펜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바른손 ENA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증권가에서 지금 엔터주들 너무 빠지지 않느냐 하고 이제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최근 주가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눌리는 것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분기부터 엔터주들은 가파른 실적 상승이 예고되며 현재 상황이 기대감들 선반영됐던 것에 따른 조정 기간일 확률이 높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라는 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가 될 거고,
지금 현재도 2분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 콘서트라든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2분기에 4월부터. 그래서 지금 주가가 눌릴 때 기회라고 했던 어제 그 KB금 증권의 그 이제 YG엔터에 대한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너무 타당하고 너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리오프닝 이제 코앞에 완전히 전면 해제가 코앞에 와 있죠. 콘서트들 완전히 뭐 정상적으로 열리고 또 뭐 YG의 경우는 그 빅뱅이라든가 뭐 블랙핑크라든가 뭐 트레저라든가 좀 대형 그룹들이 계속 지금 콘서트를 또 해외 투어를 기획을 하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가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더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미국의 ETF가 상장이 되면 이제 이 자금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좋은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봐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전 오늘 사실은 되게 놀랐어요. 좀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 초반에 좀 늘리기는 했었는데 그대로 다 만회를 해서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그게 도대체 누가 사는 거야 봤더니 기관. 그 기관 중에서 누가 사는 거야 보니까 연기금과 금투. 아주 이상적인 흐름이 나왔고 뭐 주가는 보합으로 마무리했지만 수급은 전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좀 팔았고 기관이 무려 17만 주나 매수를 했고요. 어제보단 줄었지만 상당히 많이 매수한 겁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두 번째, 어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관 매수. 기관의 매수 주체는 금투연기금 사모펀드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급이 나오면서 어제보다 700원이 올랐고요. 제약은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샀습니다. 그래서 금투, 연기금, 투신이 골고루 샀고 4일 연속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거의 4일 만에 이번 주에 10,000원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위메이드 오늘 개인이 6일째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도 매도했는데 6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 기관이 4일 연속 매수. 기관이 총 매수한 양이 16,000주인데 금투가 16,000주 샀으니까 금투가 오늘 이끌었다는 거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 100원이 올라서 뭐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장중에 아주 안 좋은 흐름에서 개선이 된 거, 바뀐 거예요. 뭐 계속해서 저는 바닥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바닥권이에요.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이 시장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오를 거라고 보고 저는 아직은 위메이드를 뭐 많이 늘리거나 그러고 싶진 않지만 다음 주 정도에는 저는 좀 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만 원 밑에 이렇게 싼 구간에서 못 사면 이거 언제 사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저는 어, 갖고 있는 현금으로 만약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비중을 바꾼다면 위메이드를 좀 더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개인이 매도 8일 만에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는데 특히 기관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24,900원 단숨에 44만 원대까지 빠졌던 주가가 47만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거의 최상단 부근까지 한 방에 치고 올라갔습니다. Y젠터는 개인만 계속 사고 있어서 4월 18일 이후에 지금 10거래일째 개인이 사고 있고 기관은 어제 팔았지만 오늘 다시 매수. 외국인은 뭐 좀 매도량을 줄였지만 4일 연속 매도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 흐름은 뭐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500원이 올랐습니다. 시간에 보니까 셀트리온은 0.57% 1,000원이 빠진 17만 5천원. 헬스케어는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제약은 0.11% 100원이 빠진 92,300원. 위메이드 0.26% 200원이 빠진 77,400원. 에코프로비엠 0.27% 1,300원이 빠진 47만 5,100원. Y젠터 0.18% 100원이 빠진 56,9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봉 보면 셀트리온은요.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그 이제 오늘 장중에 윗꼬리 끝에 보면은 121선 그러니까 18만 원에 가까운 17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21선까지 가면은 좀 눌릴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눌릴까는
지난 3월 달에 121선 부근까지 가서 거기서 눌렸을 때 이렇게 크게 눌리는 이 정도까지 빠질 것인가? 아니면 약간의 조정 내지는 약간의 횡보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바이오 업종은 좋기가 좀 어려워요. 조금 눌려갈 가능성 다음 주에 주의했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만약 이제 아침에 이 브리핑 글에 이 셀트리온 삼형제가 만약에 오늘 좀 이제 조정을 받을 것 같지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좀 줄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121선 뚫기 지금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뚫으면 어우 그 다음엔 저 위에 241, 20 오랜만에 진짜 20만 원대까지 구경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겁니다. 근데 다음 주 초반엔 좀 아닐 것 같고 주 중에 반전이 될 수는 뭐 있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헬스케어 너무 흐름 좋아요. 지금 오늘 이 초록색 60일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시간외가 보합이었죠. 시간외가 헬스케어가 보합이었죠. 그래서 이 60일선을 지키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셀트리온이 121선을 뚫으면 헬스케어도 60일선을 완전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다음 주 초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약도 역시 어제 이미 60일선, 20일선 다 뚫고 올라갔는데 오늘은 더 올라가면서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나왔고요. 위메이드는 뭐 좋지 않죠. 오늘도 역시 5일선에 눌렸고 주가가 빠지다가 더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을 하면서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규제 얘기가 좀 나와야 되고 강력한 수급이 나오기 전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싼 구간에 있는 거는 뭐 맞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렇게 단숨에 장대 양봉 두 방으로 이렇게 전 고점 부근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48만 2천 원 정도가 지난번 종가 기준으로 48만 2,500원이 종가 기준으로 고점인데 여기서 한 6천 원 정도만 올라가면 주가가 지난번 고점 부분까지 가게 되고요. 여기서 49만 원 지난 4월 초에 있었던 그 장중 고점 부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49만 원대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비중을 좀 줄여야 하는 구간 49만 원대가 한 번 갔다가 눌렸고 두 번째 가다가 눌렸고 세 번째 지금 도전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세 번 또는 네 번 정도에서 뚫을 수 있어요. 그럼 50만 원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중을 좀 줄일 것에 대한 고민은 하되 장기적으로는 뭐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별로 걱정 안 돼요. 저도 걱정 안 되고 오히려 더 사야 되는데 하는 생각만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자, YG엔터는 뭐 좋은 흐름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오늘 241선이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째 연속으로. 그래서 이걸 뚫으려면은 진짜 한 방에 이 11선 60, 그러니까 11선과 241선을 동시에 뚫고 121선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6만 원, 조금 아래죠. 5만 9천 원쯤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가서 121선 부분까지는 주가를 좀 올려놓고 쉬더라도 쉬어야 됩니다. 지금은 약간 횡보함.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4월 초에 급락 이후에 횡보, 다시 급락하면서 61선과 121선 하향 이탈하고 조금 횡보하려고 하다가 바로 그냥 급락을 하면서 240일까지 밀렸잖아요. 그리고 또 횡보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에 급락 이후 횡보, 급락 이후 횡보 두 번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빼서 저 밑에 481선까지 뺄 거냐 아니면 여기서는 반등을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다음 주 정도 돼야 방향성이 나오겠죠. 저는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이제 관심사가 2분기 실적으로 옮겨가면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241선 부근이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콘텐츠 업종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닥을 거의 지지하는 뭐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481선까지 밀렸는데 오늘 양봉이 나왔죠. 그런데 481선에 거의 약간 못 미치게 이제 거의 걸쳤습니다. 그래서 이 481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올지 그런 것들이 관심사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나 뭐 너무 뭐 펄러비스 같은 종목 너무 많이 빠졌던 그런 상황이 더 빠질까 설마. 이 코스닥 디지털 콘텐츠 대장주인데, 그래서 그 펄러비스의 주가에 따라서 일단은 오늘 반등이 일단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뭐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펄러비스 이런 종목들이 잘 가야만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 자체가 바뀌는데, 이것도 역시 다음 주에 481선을 뭐 약간 더 하향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정도에서 거의 바닥을 형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녹음할 때는 1%대 초반이었는데 1.3%, 지금 선물지수가 낙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 증시는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좀 어떨까? 유럽 증시는 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러시아가 1%대 올랐고요.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0.4, 프랑스가 0.8, 스페인이 0.9. 유럽은 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네요. 지금 미국 증시 이제 개장을 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조금 반도체가 급등세에 따라서 약간의 하락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내일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워낙에 요즘에 미국 시장이 요동을 쳐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좀 우리 시장이 안 좋다가 금요일날 오늘 그나마 좀 개선되는 흐름으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다음 주는 초반에 조금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좀 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5월 5일 어린이날 휴장 때문에 4일날 우리 시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저는 좀 되는데, 4일날 바로 매수를 할까? 아니면 5일날 지나고 6일에 할까? 아니면 4일날 오후에 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5일날 이제 분명 0.5%포인트 올릴 거라고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0.75%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75%포인트 올린다 그러면 급락이잖아요. 생각보다 큰일 났다, 이거 다음번에 또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우리 시장이 금리 문제로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홀딩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주 후반부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좀 걱정된다 싶으신 분들은 주 초반에는 비중을 약간 줄였다가 주중에 다시 좀 늘리거나 이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금리에 예민한 업종을 좀 줄였다가 금리 뭐 덜 민감한 종목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 좀 바꾼다든가, 이런 식의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